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관절염, 반월 상형골 문제 또는 최근에 수술을 받았다면 의사나 재활치료사가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걷기만을 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전의 삶을 되찾으려 할 때 걷기는 사실상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 영상에서 저는 왜 걷기가 무릎을 회복하는데 매우 나쁜 선택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단계가 포함된 두 가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릎의 힘과 안정성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집 계단을 오르거나 차에 타는 것처럼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 걷기가 좋은 활동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심혈관 운동, 즉 심장박동이나 호흡을 훈련하고 싶다면 괜찮지만 하지만 걷기 자체는 무릎 근육, 즉 가장 중요한 부위에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앞쪽에 위치한 근육입니다. 매우 큰 근육량을 가지고 있으며 무릎 관절을 안정화시켜줍니다. 특히 안쪽 부분인 내측관근이 그렇습니다. 이 근육은 특히 무릎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노화 현상보다 더 심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과 확산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진짜 목표는 걷는 걸 잊는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근력 운동에 집중하고 시간이 많다면 당연히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걷기는 대퇴사두근을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걷기는 무릎 근력을 향상시키지 않습니다. 걷기는 주로 심혈관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만약 통증이 있다면 걷는다고 해서 증상이 나아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릎의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히 특정 운동을 통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당신에게 맞는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릎 관절염이 있거나 반월 상형골 손상이 있거나 심지어 무릎 인공관절이 있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운동 강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과거와 감정,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더라도 운동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대퇴사두근 근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아주 점진적인 스쿼트 운동을 보여드릴 테니 그 난이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행 훈련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안정성과 균형을 길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상하고 균형을 찾으며 자신의 한계 안에서 운동해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무릎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첫째는 근력이고 둘째는 근육의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걷는 것은 잊으세요. 만약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마라톤을 뛰고 싶지 않다면요. 이것은 무릎 주간입니다. 7일 동안 최고의 운동과 무릎 통증을 개선하는 팁을 배우게 될 거예요. 관절염이 있든 반월 상경골 문제이든 슬개골 논란이든 무릎에 통증을 유발하는 어떤 질환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 모서리 바로 위나 아래 첫 번째 댓글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여기로 들어가서 이메일을 입력하면 바로 등록됩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가 매일 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아래에는 이벤트의 모든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이메일을 입력한 후에 왓츠앱 그룹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해요. 이 커뮤니티에서는 당신의 번호가 절대 공개되지 않고 오직 저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서 어떤 소식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메일이란 게 결국 스팸함이나 프로모션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기 때문이죠. 아주 좋습니다. 이제 이것이 끝나면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싸기 전에 제 말을 듣고 앞으로 10분 동안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스쿼트가 매우 어려운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수준에 맞게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운동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두 가지 사이에서 자신에게 맞는 회색 지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가장 쉬운 스쿼트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며 당신에게 맞는 동작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모든 동작을 시도해보고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는 단계에 도달하면 거기서 멈추고 연습하세요. 10회씩
4세트입니다. 확신이 드시나요? 시작해봅시다. 의자가 필요하고 쿠션도 몇 개 필요합니다. 쿠션의 목적은 엉덩이의 지지대를 높여서 운동을 더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아주 간단한 스쿼트를 해보겠습니다. 그 지지대 앞에 아주 똑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발은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고 발끝은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릎을 굽혔을 때 무릎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릎을 굽힐 때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스쿼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권장사항이자 보호 방법입니다. 알겠죠? 발끝은 바깥쪽을 향하게 하고 무릎도 바깥쪽으로 갑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주 좋아요, 아주. 시작 자세는 다리를 벌리고 바깥쪽으로 회전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엉덩이 부분을 굽혀주세요. 알겠죠? 이 동작은 무릎만이 아니라 엉덩이와 무릎을 함께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마치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을 약간 굽히면서 내려가세요. 그렇죠? 여기 각도가 몇 도인지 보세요. 20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똑바로 서세요. 이게 스쿼트 동작 중에서 가장 쉬운 난이도입니다. 꽤 쉽죠? 그렇죠? 조금 더 뻗어주고 다시 똑바로 서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조금 내려가면서 가슴을 쭉 펴고 자세를 곧게 유지합니다. 셋, 우리 10번 반복할 거예요. 3번, 4번 했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신가요? 그럼 4번째에서는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엉덩이가 뒤로 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발은 바닥에 완전히 붙어 있어야 하고 다리는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엉덩이를 뒤로 내리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발은 바닥에 붙어 있고 정강이는 수직입니다. 3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서 올라옵니다. 2, 조금 펴주고 올라옵니다. 1, 조금 내려가고 그리고 올라오고 열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이것은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데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대퇴사두근은 우리 다리 앞쪽에 있는 근육 덩어리로 무릎을 보호해 줍니다. 방금 가벼운 스쿼트를 했으니 이제 더 강한 운동을 해보고 싶어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개의 쿠션을 준비해서 모두 의자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의 엉덩이가 의자보다 훨씬 높게 위치하도록 해서 운동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난이도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만약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전 단계에서 멈춰도 괜찮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균형을 위해 두 손을 앞으로 교차하고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세요. 그러면 갑자기 앞으로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 순간이 바로 다리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일어서는 자세로 올라가야 하는 정확한 시점입니다. 천천히 내려가면서 그냥 털썩 주저앉지 않도록 동작을 조절해야 합니다. 팔은 앞으로 두고 다시 위로 힘을 줘서 올라옵니다. 나는 똑바로 서 있습니다. 아직 이 운동이 어렵다면 보조로 베개를 하나 더 놓거나 아니면 약간의 역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손에 물병을 들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개를 채우려면 8개만 더 하면 되고 본인에게 맞는 난이도를 조금씩 시도해보세요. 앞으로 몸을 숙이고 팔을 앞으로 뻗은 다음 일어서서 움직입니다. 3. 반대 동작입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천천히 몸을 내립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올라가세요. 4, 10, 11, 17, 18, 20, 21, 23, 25, 26, 36, 52, 53, 55, 56, 57, 58, 65, 52, 53, 59, 60여, 61, 62, 65, 68, 69, 71, 73, 74, 75, 80, 80, 80, 89, 6. 쉽죠? 만약 너무 쉽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앞에 있는 그 균형추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운동이 더 어려워집니다. 손을 허리 높이에 두고 몸을 숙였다가 일어섭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층이나 쿠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몸을 곧게 펴고 위로 올라가면서 가슴을 내밀고 일어섭니다. 10개 채우려면 3번 더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무릎에 최대한 도전하고 싶거나 더 운동을 잘하는 분들을 위해 더 어려운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개 갑니다. 올라가고 내리고 터치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아주 좋아요. 이 난이도가 마음에 들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좀 더 도전적인 운동을 통해 스쿼트로 대퇴사두근을 계속 강화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쿠션을 모두 치워봅시다. 따라서 엉덩이, 즉 나가는 더 아래에서 시작하게 되고 바닥에 가까울수록 더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손도 뒤로 놓을 거예요. 아까는 앞에 있던 그 병이 우리를 도와줬다면 이제는 뒤에서 우리를 둘러싸게 돼서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 병을 두 손 사이에 놓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앞으로 가세요. 놓치지 마세요. 꺼내세요. 코로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우리가 첫 번째 변형에서 본 것처럼요. 앞으로 몸을 숙이세요. 그리고 앞으로 넘어질 것 같을 때 무릎을 굽히고 위로 올라갑니다. 조심하세요. 이건 더 어렵습니다. 조금씩 뻗어서 하나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강철 무릎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10번 반복하겠습니다. 내려갑니다. 둘, 앞으로 갑니다. 내려갑니다. 셋, 거짓말이에요. 앞으로 갔어요.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넷, 좋아요. 6개 남았어요.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네요. 올라가서 내려갑니다. 5개 더 갑시다. 올라가서 내려갑니다. 4개 남았어요. 내려갑니다. 7, 올라가서 내려갑니다. 2개 남았어요. 이제 올라갑니다. 항상 조절하면서 자루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감자입니다. 마지막 9번째 반복입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갑니다. 아주 좋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난이도를 봤습니다. 중간 정도로 서 있는 자세부터 완전히 앉아 있는 자세까지, 그리고 팔의 여러 위치, 즉 뒤쪽, 가운데, 앞쪽 위치도 봤습니다. 이제 직접 시도하며 자신에게 맞는 난이도를 찾아보세요. 너무 어렵거나 쉽지 않은 중간을 선택하세요. 더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한 다음 날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이것이 대퇴사두근 강화 첫 번째 스쿼트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 다리의 안정성과 균형을 더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줄타기 걷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선 위를 걷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 운동을 우리의 활동에 맞게 조절하기 위해 중간에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세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벽을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벽이 없다면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도구 모두 균형 잡기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완전히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잘 보세요. 내 다리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는 바닥에 선을 사용할 것입니다. 당신이 마룻바닥이든 타일이든 상관없으니 바닥에서 선을 찾아보세요. 만약 없다면 천 조각이나 막대기 또는 바닥에 2개의 표시를 놓고 그 사이를 걸어보세요. 우리가 할 것은, 할 일은 그 선 위에 발을 올리고 반대쪽 발을 앞으로 내딛어 똑같이 그 선 위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 놓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고 지팡이를 살짝 짚어서 지지대로 사용한 다음 그냥 앞으로 몇 걸음 나아갑니다. 앞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5m, 나 10m 정도를 걸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뒤로 가는 것입니다. 뒤로 갑니다. 여기부터 더 복잡해집니다. 뒤로 갈 때는 평소처럼 한 줄로 발을 맞추면서 항상 앞을 보고 절대 바닥을 보지 마세요. 뒤로, 뒤로, 그리고 계속 뒤로 갑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한 번 더 발을 선에 맞춰서 놓으세요. 저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쳤네요. 잘 확인하세요. 처음에는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한 발을 다른 발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놓습니다. 다른 발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놓으세요.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앞을 바라보고 운동에 약간의 안정감을 줍니다. 만약 아주 편안하다면 그 지팡이에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10m, 5m 끝에 도달하면 다시 뒤로 갑니다. 우리가 표시한 그 선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서요. 처음으로 이 운동을 잘하는 것 같은데 지팡이 없이 왕복으로 해볼 수 있겠어. 조금 더 힘을 내서 해보고 싶어. 할 수 있는 것은 한 발을 다른 발 바로 앞에 두는 거야. 그래서 내 왼발 뒤꿈치가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닿도록 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마치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두듯이 우리 발로 선을 그리는 거야. 계속해서 균형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지팡이를 옆에 두고 추가적인 지지로 사용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끝까지 도달하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발끝을 뒤쪽에서 발꿈치 가까이에 둡니다. 그리고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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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조금 더 어렵죠. 보시다시피 저도 위험을 피하기 위해 벽 가까이에 손을 댔어요. 잘 된다면 계속해서 운동을 완성하고 싶으면 다시 막대를 빼거나 다음 난이도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쪽 발의 바깥쪽을 다른 발의 바깥쪽과 맞닿게 둘 거예요. 잘 보세요. 다리를 교차시키고 바깥쪽이 반대쪽 바깥쪽과 닿게 합니다. 다리를 교차시키고 바깥쪽이 반대쪽 바깥쪽과 닿게 합니다. 항상 한 줄로 길게 연장해서 지팡이를 사용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바꿔요, 바꿔요, 바꿔요. 그게 더 도전적이에요. 지팡이로 더 많이 도와주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 능숙하다면 그걸 완전히 없앨 수도 있어요. 그 안정성을 최대한으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5m, 10m를 완주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조심하세요. 이미 알고 계시죠? 뒤로 가세요. 여기서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넘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항상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발을 교차시키고 적어도 새끼발가락이 반대쪽 발의 바깥쪽에 닿도록 하세요. 그리고 뒤로 갑니다. 그리고 뒤로 갑니다. 좋아요. 조심하세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뒤로 갑니다. 그 지팡이가 우리를 곤란하게 했네요. 뒤로, 뒤로, 그리고 또 뒤로 갑니다. 아주 좋아요. 이 대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팡이 사용 여부에 따라 3가지씩 총 6가지 보행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운동이든 두 번째 운동이든 이상적인 것은 도전이 되지만 통증이나 낙상을 유발하지 않는 난이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10회씩 4세트로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스쿼트, 첫 번째 운동, 그리고 이 두 번째 운동 모두에서 한 가지 걷기 방식을 선택해서 10번 왕복하세요. 난이도를 유지해서 최대한 강도를 높여서 운동하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곧 무릎 주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9월 8일부터 15일까지 7일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최고의 운동과 조언을 제공해드리며 통증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만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2026년 말까지 다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정말 필요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걷기만으로 무릎 건강이 충분하다는 오해를 깨뜨립시다. 사실 우리는 회복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2가지, 즉 근력과 안정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며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